좋아요, 구독. 트럼프가 될 경우에 이제 우리나라에는 좋지 않을 수 있다라고 네. 하시면서 방위비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언급을 해주셨잖아요. 그렇죠. 그거, 사실 네 이게 뭐 워낙 뉴스에서 많이 나왔던 얘기잖아요. 워낙 이 메시지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맞아요. 뭐 14조 원의 방위비를 뭐 청구한다. 아이고. 그리고 뭐 우리나라 뭐 경제 휘청휘청이 될 것처럼 너무나 이제 이 메시지가 좀 강했기 때문에 좀 우려감이 좀 큰 것도 맞고요. 다만 이제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2016년도 때에도 마찬가지로 좀 강경한 발언이 있었지만 막상 당선되고 난 이후에 극단적인 어떤 정책을 좀 펼치는 그런 모습들까지 좀 이어진 측면들은 없었고, 다만 우리가 영향도를 좀 주목해 보면 사실 이 정치적인 어떤 정치나 외교적인 어떤 내용들을 다 제거하고 2016년도 그리고 또는 트럼프 1기 집권 시절에 사실 뭐 호황이 됐던 어떤 업종들 관점에서 보면 사실 전통적으로 뭐 금융이라든가 지금 S&P 500 지수라든가 다우존스에 편입되어 있는 그런 성장주의 경우에는 기회가 좀 됐어요. 그러니까 수급적인 측면도 굉장히 좀 좋았고, 다만 이제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했을 때에 대한 주가 상승폭이 좀 컸다는 차이가 좀 있지만 전반적인 어떤 정책 기조는 뭐 금융주라든가 뭐 성장주 기반, IT 기반의 어떤 이 기업들이 좀 수혜를 받았던 측면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, 더군다나 뭐 최근에 나왔던 메시지 중에 하나가 AI 기업에 대한 이 규제를 좀 완화시키겠다. 이 부분은 AI 모멘텀을 다시 한번 재고시킬 수 있는 또는 AI 모멘텀이 다시 생성될 수 있는 긍정적인 기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반도체의 우려감들은 사실 뭐 트럼프 트레이딩에 관련된 우려감보다는 사실 사이클에 관련된 우려감들이 지금 가장 크다라고 좀 보는 게 맞고요. 이 부분이 해소가 되는 관점 내지는 AI의 규제가 좀 완화되면서 기술 고도화라든가 기술의 제약 요소가 해소됨에 따른 또 다른 산업의 어떤 확장을 좀 더 주목해 보면 전 낙수 효과 관점에서 부정적인 것보다는 더 긍정적인 기대 요인이 좀 많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누가 되든 간에 시장은 좋아질 것이다. 이 생각은 저는 조금 갖고 있는데 그래도 해리스 됐으면 좋겠다. 부총리가 좀 되면 국내 증시에 조금 더 유리한 측면이 좀 작용하지 않을까?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트럼프가 된다고 해서 우리한테 뭐 악재로 인식되고 그렇죠. 이런 부분보다 다만 우리 현상을 좀 볼 때는 극단적으로 너무 이게 종목을 좀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조정 기간을 좀 주는 그런 절호의 찬스의 관점에서에 대한 주식 투자를 우리가 이제 고려할 때 뭐 우리가 저 수급 종목이라든가 일정이라든가 재료에 의해서 사실 뭐 부각되는 그런 종목도 말고 이런 구간에 쉬어가고 있는 대형주 위주, 특히나 실적을 수반하는 시총 상위 종목들의 조정을 매수의 기회로 좀 차곡차곡 좀 모아가는 그런 전략이 더 유효하다라는 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이야기 쭉 들어보니까요. 오히려 이 대선에 관한 불확실성 때문에 눌려 있었던 실적이 뒷받침해주는 대형주 위주로 우리가 집중을 해본다면 이 시장을 또 기회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트럼프 해리스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저는 마지막으로 이 질문도 조금 하나 드려보고 싶습니다. 대표님. 일단은 중국에 관한 규제는 두 후보 모두 다 계속 이어갈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볼 수 있을까요? 중국 규제에 따른 한국 국내 수혜 기업들을 좀 바라보는 건 어떨까요? 이 부분은 사실 좀 냉정하게도 수혜라기보다는 일단 제로화될 수 있는 어떤 이슈는 좀 있을 것 같지만 이게 상당히 뭐 공급망에 관련된 어떤 재편 효과들, 뭐 히토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뭐 흑연이라든가 그런 소재들 관련된 어떤 이슈가 좀 부각되거나 뭐 구리라든가 원자재에 대한 어떤 수급 이런 부분들은 저는 실질적인 수혜보다는 테마성 수급으로 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지양하는 게 맞을 것 같고, 다만 좀 우려될 수 있는 부분이 반도체 규제가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부분. 아직까지 중국 반도체 기업에 공급되지 못했던 공급하고 있는 반도체 장비사들 이런 기업들이 오히려 이 규제에 관련된 동맹국들로 하여금 어떤 규제를 좀 더 강화하는 움직임. 특히나 뭐 최근에 ASML이 좀 그랬죠. 맞아요. 중국향 매출이 굉장히 좀 떨어졌는데 그게 뭐 일본이라든가 한국까지 좀 확대가 될 수 있는 기조. 이 부분은 대선 이후에 구체적인 어떤 이 규제 부분이 확대될 수 있는 부분들, 이 부분을 좀 이 부분에 관련된 어떤 이 영향을 좀 고려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는 반도체 섹터에 긍정적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중국의 어떤 분쟁 심화는 리스크 요인이 될 수도 있다. 이 점도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히려 리스크로 받아들여야 되는 관점들이 있는 거네요. 호재라고 보기보다는
이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이제 저희가 대선 진행 중이고 또 장마감도 얼마 앞두고 있지 않습니다. 마지막으로 대표님께 지금 이 시장에 관한 대응 전략들 한마디로 조금 들어보고 대표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중요한 건 대선 결과의 당선인 여부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만 대선 결과 이후에 시장의 방향성들이 좀 정해져야 된다는 점. 두 번째는 이어서 이어지는 FOMC에서 11월 금리 정책에 관련된 기조, 그리고 12월 달에 금리의 추가적인 인하 여부에 대한 방향성, 내지는 2025년도에 연준의 스탠스를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, 다만 국내 긍정적인 어떤 부분들, 금토세 폐지가 이번 11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좀 된다면 수급적인 이점 하에서 이전보다는 완화된 수급을 기대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. 실시간 경제 뉴스,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,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.